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뭐 주택으로 봐야 되냐? 사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뭐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주택분 전환세가 고지되면 이걸 이제 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기타 일반 뭐 건축물 뭐 전환세가 날라오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 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상담하시면서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대부분은 오피스텔 뭐 소형이든 뭐 대형이든 한 채씩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뭐 주택으로 봐야 되냐,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기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양도할 때 뭐 법마다 또 다르니까 최악이에요. 사실 저희 상담을 하면서도 저희도 가끔가다 좀 헷갈리고 찾아보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에 조건해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하실 때 뭐 주택수 포함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취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피스텔이 사실은 취득하기 전에는 사실은 오피스텔 자체가 이게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도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은 뭐 거의 90% 이상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뭐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할 당시에는 이걸 업무용으로 쓸 건지 주거용으로 쓸 건지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취득세율도 4.6%가 된다. 그렇죠. 중과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피스텔 분양권이 또 있잖아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분양권도 작년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이제 계약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만 이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업무용으로 쓸 건지 주거용으로 쓸 건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도 이거는 결정되지 않는 거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뭐 취득하거나 할 때 이 오피스텔 분양권에 있어서는 주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오피스텔 자체하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할 때는 그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취득 중에서도 지금 이제 당의 오피스텔을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할 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작년부터는 중과 규정이 생기면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졌었는데 그래서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수 되냐 안 되냐가 그 2020년이죠. 8월 12일 기준으로 달라지잖아요. 8월 12일 말씀하셨는데 8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했는지 8월 11일까지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했던 오피스텔은 타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무조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 8월 12일부터 이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타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업무용으로 쓴다. 업무용으로 쓰면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주거용으로 쓸 거냐 업무용으로 쓰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기준 삼고 있죠? 그 기준은 우리 취득세를 판단할 때 기준 자체는 이 재산세 고지서가 이제 고지되잖아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고지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면 이걸 이제 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기타 일반 뭐 건축물 뭐 재산세가 날라오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봐서 아는데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내가 뭐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으로 지방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내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신청을 통해서 그거를 주택분으로 고지가 되게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용보다 주거용이 지방세가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지방세를 내겠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내가 변경 신청을 하면 이제 그게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생각을 또 잘 하셔야죠. 이걸 다른 이제 세금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주택 세금에. 그렇죠. 그 부분 좀 판단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오피스텔이 뭐 네. 비싼 비싼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다. 그러니까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주택으로 지방세가 고지된다 하더라도 소액이니까. 네, 소액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또 적고 네.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보유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종부세. 이게 종부세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세, 종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네. 주택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종부세법상 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네. 쟁점이 생기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종부세법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법상 네. 주택으로 네. 내가 보유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 네. 그 오피스텔은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보고 네.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 그리고 종부세에도 이렇게 세율을 적용을 할 때 두 채냐 세 채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도 미치겠죠. 이게 아무래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재산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면 그게 이제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종부세도 주택으로 인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고려하면 아까도 뭐 제가 소형 오피스텔 뭐 1억 이하면 이제 뭐 주택수 판단할 때 취득할 때는 다른 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제 뭐 문제가 없으니까 네. 주택분을 고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하지만 또 사실 종부세. 한편으로 종부세를 또 생각하면 짜증나죠. 네 그러면 괜히 싫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네. 뭐 이것 때문에 오피스텔 조그만 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네. 또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종부세는 뭐 네. 1억 원 이하는 뭐 제외시켜준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돼서 많이 복잡하죠. 따질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세는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 경우가 생길 텐데 네. 팔 때는 그럼 오피스텔을 어떻게 취급하냐? 네. 사실 팔 때는 뭐 우리 양도소득세법상 다 실질에 따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주택으로 용도로 했으면 주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아닌 거겠죠. 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네. 양도세 이제 과세 기준은 양도일이잖아요. 그렇죠. 양도일은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일 둘 네. 중에 이제 빠른 날인데 그날 기준으로 이제 현황을 보는 거죠. 주택으로 썼는지 업무를 썼는지. 그렇죠. 네, 대부분의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주거용을 거의 전제로 하고 상담을 하는데 네. 간혹가다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지 않고 이미 양도를 다 했어요. 네. 하고 나서 네. 양도세를 이제 계산하러 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야. 네, 이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이거는 업무용이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뭐 다른 주택이 있어서 중과가 되고 장특공이 안 된다. 네. 깜짝 놀라는 거죠. 뒷목 쳤겠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좀 있거든요. 있죠. 예.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썼지만 자기는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과세관청이 그렇게 넘어갈 리도 없고. 네. 워낙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네. 그러면 업무용이라는 거는 뭐 네. 사무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자가 업무용 공간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주소에 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가 꼭 있다든지 그 그렇죠. 사람을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면 네. 관리비의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게 네, 네. 이제 업무용이랑 가정용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 것들 네. 다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주거용으로 썼는데 업무용으로 주장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사실 확인하자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네. 파악이 다 되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면 이거는 주택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네. 뭐 양도를 하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소형 오피스텔 하나도 참 복잡해요. 그렇죠. 요즘 뭐 주택 관련돼서 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집을 살 수가 없어서 네.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자처를 네.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또 함정들이 있어서 주의하셔가지고 네.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오피스텔에 국한해가지고 뭐 취득 보유 처분할 때 좀 세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